네, 정치화담여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교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이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왔죠.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두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복교왕 의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야 합의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진행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합의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듯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뭐 31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정치적 혼란,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더 길게 끄는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지난번 탄핵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좀 미루자라는 주장이 비등하다가 지금 미뤄졌었는데 네. 총리가 더 이상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더 이상 둘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민주당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 국민의힘이 이 합의에 응해서 이른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에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있나요? 수정안을 꼭 낼 필요 없이 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가장 이해 당사자이거든요. 이 특검법의 이해 당사자. 수사를 통해서 상대 당 우리 국민의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거든요. 단순히 영부인의 어떤 행위 또 영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온갖 수사의 범위를 넓혀놓고 수사 인력도 크게 확대를 했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정치적인 반대자인 우리 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수사의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을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법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위헌적인 법률이거든요. 이런 법을 발의해 놓고 또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여야 합의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네, 자 정화석 논술위원.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역대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여야가 합의하면 그 특검법은 위헌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되면 위헌이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윤석열 씨의 탄핵 기간을 좀 길게 늘려서 지금 이 권력의
남은 거라도 어떻게 취해볼까라는 국민의힘의 사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들과 같은 생각 속에서 권한대행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아니 네. 근데 뭐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요구대로 법률안 그냥 공포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뭐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조금 더 유지하겠죠. 그런데 탄핵할 테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더군다나 자꾸 뭐 여야 합의 어쩌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야당이 그 특검을 추천한 예가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모두 여야 합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의 그 특검 자체가 지금처럼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약간 나름대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수사를 하자고 한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지금 전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 자신들 의도대로 이 사건을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상대당을 공격하고 또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기 위한 그런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여야 합의가 없었습니까? 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양해하자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거의 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그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것은요 탄핵하고 관계가 없어요. 탄핵은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데 무슨 탄핵을 늦추기 위한 겁니까? 모든 이야기를 지금 탄핵과 관련지어서 탄핵을 늦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탄핵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조금이라도 땡겨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또는 위증교사 사건, 기타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탄핵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하려는 그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끌고 가지 마세요. 탄핵 절차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청문회도 참여하지 지금 특검 이야기 했잖아요. 특검이 탄핵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탄핵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탄핵과 더불어서 수사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수사도 절차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 방해 일원으로 나서고 있고 일종의 권한 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제에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야당 또 여당 입장에서 양보를 한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대승적 결단을 서로가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경제가 이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을 더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추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 2시 반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정한순 논설위원.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대행은 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 두 분이 싸우신 그 특검은 일반 특검입니다. 일반 특검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윤 대통령이 탄핵 전에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지금도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뭐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고 있고요. 요것과 또 달리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게 뭐냐면 일반 특검입니다. 아니 일반 특검이 아니라 상설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검보다 이 특검의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13년에 이 만들어진 상설 특검법을 보면은요. 국회에서 상설 특검을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를 하게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나에게 그 특검 후보를 의뢰해 달라라고 추천을 해달라라고 대통령이 이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국회에서 7명의 이제 후보 추천위원을 통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국회 추천이 이제 4명이고 거기에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5일 이내에 상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 상설 특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이게 딱 돼 있는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법 공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거부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법적 절차입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중 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그 2012년도에 그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국회 규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규칙에서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법무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3명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제1교섭단체 나머지 2명은 제1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 규칙을 마음대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1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추천 몫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2를 배제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또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수사의 주된 이익을 받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상 4명의 위원을 영향력을 두고 그렇게 해서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또 만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것 자체가 이것은 원래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의 공정성이나 상설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국회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이 국회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든 또는 대법원에서 그 위헌성,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섣불리 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맘대로 입법의 폭력적인 그 권한을 행사한 여당의 의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이게 과연 수사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더더욱이요. 민주당의 가장 이해관계자가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복귀 의원. 이해관계자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이에요. 국민이 계엄군의 총불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겼습니까? 헌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어진 절차대로 규칙을 바꿨어요. 그러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헌법을 어겨가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상설특검에 뭐를 바꾼 거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대통령에 속한 정당의 추천권을 없앤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절차, 법률적 과정 다 제대로 지켜가면서 법을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 법을 지켜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는 것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자세입니까? 여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자세입니까? 아니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 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내용이 엉망인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니 법을 그러니까 지켜야지요. 법률 국회법에
언제 그렇게 마음대로 저 다수당이라고 국회 규칙 마음대로 바꾸고 그거 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이 추천하겠다 이게 됩니까? 국회가 언제 네. 그렇게 운영됐나요? 네, 제가 상설특검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검이 지금 일반 특검, 일반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상정하지 않으면서 공포는 물론이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시사를 한 건데, 자, 이렇게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해라 이런 요구한 것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자, 민주당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독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입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네, 국민의힘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 목표, 가치를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 한미 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국가적 후폭풍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일단 민주당이 오후 3시에 비상의총 개최한다고 그러죠? 네네. 이따 늦게라도 좀 가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실제로 추진할 겁니까? 네, 그것을 결의하기 위해서 비상의총으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다음은 만약에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냐, 과반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한다라고 하면 200석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탄핵하는 것은 총리 시절에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51석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동시에 탄핵하자라는 의견이 우리 당내에서 비등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좀 천천히 가자. 한덕수 총리가 이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온건한 목소리가 이겼었어요. 이긴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시간을 준 것 자체가 네. 이미 한 2주일 정도를 버린 거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잠시 뒤에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의 회견문 모두 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제2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제2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자로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견문 들으셨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일보 권우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네. 네, 오마이뉴스 유승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요. 그런 일이 이제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여셨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하셔야 될 일, 이런 일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요. 네. 네. 파이낸셜 뉴스 최아영입니다. 아무래도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26일 날 원내대표 간에 26일 날 하기로 했고 또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1차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국정협의체의 의제와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협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고요.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TV조선 전정원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200석 이상으로 볼 것이냐, 151석 이상으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화성 논설위원, 우 의장의 기자회견 결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할 일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일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거는 국민의 요구인데 물론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권한 대행이 생각이 다르다면 차라리 제2요구권을 행사해라.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그거를 다시 재해결 절차를 거치든 뭐를 어떤지 하겠다라는 거.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시간을 끌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3명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3명을 놓고서도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즉시 임명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는 얘기까지가 이제 모두 발언이었고요. 아까 기자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의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내린 저걸로는 제적 151명. 네. 예, 그렇게 그 부분을 지금 명확히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온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 맞추는 거는 제적위원 151명으로 하겠다라는 뜻을 어찌 보면 공식화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니까 제적위원 151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튼 오후 3시, 잠시 뒤 오후 3시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일을 결정할 모양인데 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모두 발언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까지는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